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뭐 새벽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지금 뭐 난리도 글로벌 아니죠. 그 네. 금융시장이 시끄러워요. 근데 이 비트코인 또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주제로 또 하나를 이슈로 달아왔습니다. 뭐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네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코인 시장 이슈들을 좀 준비해 오셨죠? 네, 예. 첫 번째는 코인은행 순환시대. 음. 두 번째는 돌고 돌아 USDT. 예. 세 번째가 기승전 비트코인. 예. 세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가 네네. 되겠네요. 첫 번째 일단 코인은행 순환시대. 미국에서 지금 은행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세 곳이 문제가 네. 생겼는데요. 뭐 더 앞으로 생길 거다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드러나는 곳은 세 곳입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곳이 모두 다 이른바 크립토 친화은행 이로 분류되고 있어요. 코인 그런 가상화폐, 암호화폐랑 뭔가 관련이 친하다. 있는 네, 되게 친한 관련이 있다. 은행들이다. 예. 네, 그 첫 번째가 일단 실버게이트인데요. 이게 실버게이트 사태가 사실 가장 먼저 터졌습니다. 그렇죠. 가장 1일 먼저 날 터졌어요. SEC에다가 연간 사업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연기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로 치면 감사 보고서 내야 되는데 안 낸 거잖아요. 그럼 이거 뭔가요? 다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 뭔 일인가 싶었어요. 이게 1일 날 터진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시장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약간 급락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기반의 소규모 지역은행인데 네, 캘리포니아, 실버게이트요. 예. 실버게이트, 캘리포니아 뭐 아까 뒤에 나오는 은행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쪽에 약간 크립토 업체들이 많아요. 네. 실리콘밸리 쪽하고 하면서 2013년부터 암호화폐를 취급했습니다. 아주 작은 은행이었는데 암호화폐를 취급하면서 급격히 성장했어요. 네. 그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예금, 환전, 대출 같은 금융상품을 출시했고요. 네. 이 무엇보다도 달러, 유로 같은 법정화폐를 암호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실버게이트 익스체인지 네트워크, SEN이라는 요게 그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인데 요게 그 은행 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내놓은 네. 거예요. SEN이라는 게. 네. 이 SEN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법정화폐가 그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죠. 네. 워낙 이제 뭐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2022년 3분기까지 보니까 모든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다 연결돼 있고 1,000명 이상의 기관 투자자 그리고 1,677개의 센 고객 여기 이제 다 연결된 거예요. 네. 무려 예금 예치금액만 120억 달러, 15조쯤 되죠.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이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코인 업계, 미국 코인 업계에서 엄청나게 영향이 큰 은행이 된 맞아요. 거죠. 됐는데 실버게이트가. 예. 근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게 그 뒤에 설명드린 실리콘뱅크 은행에서 네. 나타난 문제지만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그 지금 상단이 4.75잖아요. 네. 예금을 하느니 거기다 맡겨두느니 빼가지고 미국채 투자하면 훨씬 더 이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그러니까 예. 예금을 빼가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이제 은행에서 자꾸 돈이 빠지니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버틸만한데 결정적인 한 방을 먹었습니다. FTX 사태. FTX로 크게 한 방을 네, 맞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다 거래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FTX에 물린 돈이 좀 많습니다. 주 거래처였던 거예요, FTX에. 그래갖고 수사를 받기도 했어요. 혹시 너네가 자금 세탁하는데 도움을 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요. 예. 아직까지 결론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이 사태가 FTX 사태가 터지니까 실버게이트를 통해서 뭔가 코인을 뭔가 네. 사고 이런 것들도 고객들도 다 코인 런을 한 거예요. 뱅크런에 이어서 코인 런까지. 뱅크런 플러스 코인런까지 네, 있었다. 맞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그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4분기에 이제 채권을 매각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순손실이 10억 달러. 이게 은행 10년치 수익을 상실한 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기 보고서 못 낸 거죠. 그 연간 보고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일단은 이제 자꾸 코인런이 일어나니까 실버게이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시간 결제 시스템 센을 문 닫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8일 날 결국 이제 문을 닫게 자체 됐죠. 청산을 결정했습니다. 예, 예. 두 번째가 이게 첫 실리콘밸리 번째 뱅크. 은행. 네. 두 번째 은행이 여기는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아니 지금 한국 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 업계에 있는 분들은 되게 맞아요. 유명해요. 네. 이게 이 혁신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의 그 약간 물린 곳 중에 알토스 벤처스라고 네. 그 한국에서 꽤 큰 이제 VC가 있잖아요. 여기가 실리콘밸리 뱅크에다가 이제 예치금을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뭔가 미국 정부가 나서서 전액 보장해주겠다라고 네. 했지만 예금은 전액 보증하겠다 네, 했죠.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당장 월급 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그 돈을 이렇게 분산하지 않고 왜 한 군데 몰아넣냐 했더니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스타트업한테 굉장히 친화적이었답니다. 네. 뭔가 자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상담을 하면 뭔가 문제 해결도 해주고 네. 여기서 갖고 있는 게 이른바 그 벤처 대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사실 스타트업은 대출 못 받잖아요. 거의 뭐 처음 시작하는 은행 기업들한테 은행들이 대출 안 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뭐 투자금을 담보로 해서 또 대출해주는 이런 상품이라서 스타트업 친화은행이라서 스타트업이 많이 거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스타트업 가운데 크립토 스타트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스타트업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서클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서클 아주 유명한 네, 회사죠. 이게 예. 이제 그 2위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발행하는 곳인데요. 네.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가 이제 고객이 와서 달러를 맡기면 그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주고, 주는 거잖아요. 예. 그게 맡긴 이 돈을, 돈을 어디다가 또 맡겨놔야 될 거 맞아요. 아니에요. 보통 이제 단기 국채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예금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 정도를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서 6개 은행에다 분할을 했는데 하필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33억 달러가 묶인 겁니다. 자, 이게 전체 아마 그 준비금의 8% 수준이긴 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USDC 이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쓰레기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지난해 5월에 우리가 테라 사태를 겪었잖아요. 네. 그때 UST라고 하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나락으로 갔습니다. 음. 아 물론 이거 앞에 테라는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거는 자산 담보 스테이블 네. 코인이라서 구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나 이 금융은 불안, 음. 심리잖아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른바 뱅크런을 해가지고 USDC를 다 달러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패깅이 깨졌어요. 원래 1달러로 이렇게 딱 그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네네. 이제 패깅이 깨졌다는 건 그거보다 더 맞아요. 낮아졌다. 그래서 0.8달러 선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야 이거 무너지나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13일 날 미국 네. 정부가 얘기했죠. 다 뭐 보장해주겠다. 예금은 다 전액 보증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은 네. 다시 다 올라와서요. 1달러에 패깅에 성공했습니다. 세 또 번째가 세 번째 시그니처 은행, 은행. 시그니처 은행. 여기는 뉴욕 네. 기반의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은행인데 아까 제가 실버게이트가 센이라고 하는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 통해 성장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시그니처 은행은 시그넷이라는 또 그런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마찬가지로 뭔가 여러 가지 그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니까 13일 날 그 재무부와 이제 FDIC에서 미국 연방예금공사에서 시그니처 뱅크를 폐쇄 조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여기도 이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영권이 FDIC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명분이 뭐였냐면 네. 은행 시스템 리스크 전염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고요. 우리가 지금 폐쇄 조치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은 전액 예금은 보장. 다 보증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예? 시그니처 은행 역시 팍소스, 코인베이스, 셀시우스 등 많은 기업과 거래를 하고 이런 있습니다. 코인 기업들하고 거래를 다 하고 있는 그런데 사실 코인 전문 은행이겠죠. 네네. 예. 이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썰들이 많아요. 음. 이게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약간 이제 위험에 처한 다음에 네. 이제 각 이제 언론사에서 잠깐 그 미실현 손실이 많은 네. 네. 그런 은행들이 어디가 있지 명단을 쫙 음, 했는데 시그니처 은행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어요. 음. 근데 갑자기 이렇게 폐쇄 조치가 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은행 많은데 왜 하필 이 크립토 친화은행만 이렇게 재빠르게 폐쇄 조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그 전 하원 의원이자 시그니처 뱅크 이사회 의원이 바니 프랭크가 뭐라고 했냐면 네. 이게 크립토 패닉으로 대규모 인출이 발생했다. 그러나 뉴욕주 규제 당국이 시그니처 뱅크를 폐쇄하기 전 은행은 이미 안정화됐다. 그러니까 뱅크런이 좀 있었지만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뱅크런이 있네요. 있었지만 충분히 예. 대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 정부가 문을 닫겠다는 거죠. 이건 뭐다? 규제 당국이 특히 네. 뉴욕주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가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여기저기에 이제 전파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네. 폐쇄 조치를 시킨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뉴욕 금융감독 당국은 그건 암호화폐 아무 관련 없다. 우리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예. 했잖아요. 어쨌든 뭐 배경이 뭔지 모르겠지만 세 곳의 은행이 이제 문을 다 어쨌든 닫으면서 코인하고 관련된 은행이에요. 예. 이게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요. 야 코인 업체와 거래하는 은행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라는 예.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코인 업체와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상대적으로 뱅크런이 일어날 확률이 그래도 빨리 돈 빼야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은행들 자체적으로도 코인 업체와 새로 거래를 트기를 이제는 조금 꺼려하는 거예요. 네. 야 우리가 뭐 그 새로 거래선을 하나 만들어서 고객을 늘리는 건 좋지만 이 고객 때문에 우리 은행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되는 건 점이 그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 시그니처 뱅크나 실버게이트 같은 거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쪽과 이제 거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은행을 뚫어야 돼요. 근데 은행들이 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코인업계 약간 계속 악재로 악재가 되는 악재. 거네요, 결국. 지금 현재 그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뭐 있긴 합니다. 근데 다 너무 작은 은행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닫은 두 개 은행을 커버를 하려면 네. 다른 좀 규모가 있는 곳과 사실 제휴를 뚫어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업체들이 지금 스위스 쪽으로 조금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도 위험하다는데 지금. 예. 네, 어쨌거나.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법정화폐가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와서 소위 비트코인을 사야지 가격엔 호재잖아요. 네. 근데 이 법정화폐가 크립토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막히니까 아무래도 시장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면서 네. 가격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코인 전문은행들이 하나 둘씩 지금 문을 닫는 사태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예요. 네네. 예. 이게 돌고 돌아 USDT인데 네. 그 스테이블 코인 원조가 USDT입니다. 네. 전체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 그러니까 전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USDT예요. 이게 한 지금 현재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733억 달러 정도가 네. 됐고요. 시가총액이 스테이블 코인 당근 1입니다. 음. 근데 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 이 스테이블 USDT를 발행하는 곳은 USDT가 붙잖아요. 네. 테더사라는 곳에서 테더라는 발행합니다. 곳에서 발행을 네. 합니다. 1달러의 가격을 맞춘 USDT를 발행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테더사에 가서 우리 USDT 발행해줘라고 하면 준비금을 갖고 있다가 USDT를 발행을 해주는 거죠. 네. 테더의 모기업이 iFinex예요. 홍콩에 있는 것이고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파나마 소재 크립토 캐피탈 펀드에서 손실된 8억 5천만 달러.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모기업이 있고 하나는 테더사, 하나는 거래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거래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 모기업 입장에서는 이 거래소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8억 5천만 달러를 테더의 준비금을 갖고 있는 걸 네. 슬쩍 빼다가 이 거래소를 지원해줬다. 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의혹이에요, 일단. 네네. 예. 이거를 이제 뉴욕 검찰이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이 2018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계속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러면 테더 리스크다 이래가지고 또 시장이 하락하고 네. 그리고 또 잠잠하다가 또 이번에 무슨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 또 나오면 테더 리스크다 해가지고 또 시장이 하락하고 네. 쉽게 말해서 크립토 시장에 두 가지 뭐 악재가 있는데요. 영원한 악재 하나가 마운트 곡스. 마운트 곡스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언제 나오는 네. 시장에 또 하나가 테더 리스크. 이 스테이블 코인 1인데 테더가 터지면 시장 다 망한다.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 맞아요. 코인이다. 근데 이제 그런데? 결론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21년에 1,850만 달러 벌금 내고 끝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정확히 네. 모르지만 어쨌든 끝냈어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벌금을 내면 일단 뭐 네네, 다른 게 맞아요. 다 끝나버려요. 예. 사실 요 소송전도 끝나버리고. 테더사가 17년 비트코인 예. 불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객이 맡기면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럼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죠. 자기들은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팔아요. 그럼 다시 그걸 메꿉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했다는 여러 가지 썰들이 예. 돌고 있어서 예. 무슨 문제만 나오면 테더 USDT 문제 있다. USDT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항상 큰일 났다, 문제 있다라는 걸 위기를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국 지금 계속 1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모두 다 견뎌냈다. 음. 테더 USDT만큼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딘 곳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네.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테더가 뭔가 회계적으로 약간 불투명하고 게다가 이게 약간 아까 이게 홍콩에 있었던 회사라고 했잖아요. 네. 약간 중국계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쪽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 서클이나 스타트업이 골드만삭스 투자도 받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 우리는 약간 미국계 자본을 해가지고 뭔가 그 감사 보고서도 다 공개하고 네. 회계도 투명하게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USDC입니다. 네. 그래서 점유율을 점차 늘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아까 첫 번째 키워드에서 네네. 얘기했죠. 지금 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약간 돈이 묶이는 일이 맞습니다. 생겼죠. 예. 그래서 무섭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확 빠졌습니다. 10일 이후 유통량이 약 39억 USDC가 줄었습니다. USDC를 새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소각 속도가 이거 일종의 이제 인출하는 거예요. 예. 워낙 빨라가지고 계속 시가총액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2위가 USDC인데 지금 네. 이제 약간 하여튼 지금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있고. 그 USDC가 뺏긴 점유율은 테더로 넘어갔습니다. 1위. 그 3위가 스테이블 코인이 바이낸스 USD, 음. BUSD인데요. 지금 계속 뭐 문제 있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여기는 바이낸스가 지난해 9월에 한 게 뭐냐면 바이낸스로 들어오는 USDC는 자동으로 BUSD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가 목표로 한 건 뭐냐면 테더는 모르겠고 테더는 1등이니까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니까 여기는 건드리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다만 2등으로 치가 올라오는 USDC를 바이낸스에서 USDC를 없애버린 거야, 아예 페어를. 그러니까 USDC가 활용될 수 있는 활용처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BUSD를 시가총액 2위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장풍자오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바이낸스가 USDC 페어를 없애버리고 나서 BUSD 점유율이 급격하게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예. 그런데 그런데 이게 올해 이 BUSD가 사실 바이낸스 USD라고 하지만 바이낸스가 직접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바이낸스가 뭔가 요청을 하면 팍소스라는 네. 미국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업체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 팍소스라는 업체에 대해서 그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야 이거 발행 중단해라 좀 문제 네. 있는 것 같아라고 했고요. 또 SEC는 팍소스 너네 미등록 증권 발행한 거야. 그 BUSD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너네 아마 기소할 수도 있어. 아직 기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조사는 하고 네, 있다 이런 맞아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BUSD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발행 중단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괜히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끌고 갔다가 미국의 규제에 약간 망치를 맞을까 봐 네. 그냥 앞으로 우리 네. BUSD를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라고 슬쩍 했습니다. 줄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예. 그래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규제가 시작 무렵이 지난달 14일에요. BUSD 시가총액이 161억 달러거든요. 예. 근데 어제 확인하니까 83억 달러.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해서 USDT가 위험하다라고 했지만 USDT는 아직까지 시장 뭐 1위 살아남아서 1위가 되고 1위가 있고. 되고 있고 오히려 점유율이 점점 늘어가고 늘어나고. 있고요. 예. 2위가 되려고 했던 USDC는 이번에 한번 터져서 더 크게 한 방 맞고 네. 지금 줄어들고 있고. BUSD는 아예 퇴장 네. 수순을 밟고 있고 예. 그래서 수순을 결국 받고 있고. USDT가 위험하다 했지만 돌고 돌아 USDT로 스테이블 코인은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USDT는 또 자기들 잘 하고 있다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면 맞아요, 또. 맞아요. 예, 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준비금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이게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의문이었는데 공개를 안 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근데 공개를 했습니다. 아까 음. 검찰하고 합의하면서 합의 조건이 네. 공개해라라는 거거든요. 공개해 봤더니 다 있어요. 준비금이 다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업 어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기업 어음의 기업이 도대체 무슨 기업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과 중국계 기업 어음을 많이 들고 있지 않냐. 예전에 헝다 사태 터졌을 때 네. USDT가 테더가 홍다 기업 어음을 들고 있다 이런 소문도 돌았었거든요. 확인은 안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업 어음 많은 것 같고 문제 삼으니까 또 USDT가 자 기업업이 문제라고? 그럼 우리 앞으로 기업어음 줄일게라고 해가지고요. 점차 줄여서 지난해 10월 기업어음 제로 다 미국 국채로 바꿨습니다. 네. 또 미국 국채 그러면 또 장기 긴 거 들고 아닙니다, 있으면 또 아닙니다. 가치가 떨어져 미실현 뭐 손실이 났다 뭐 해서 문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예.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언제 상환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는 주로 3개월물 단기물로만 단기로 굴리고 있고요. 굴리니까 그런 위험도 네. 없다. 그래서 이게 워낙 단기로 많이 굴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단기 미국 국채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업체 비중이 2%를 돌파했습니다. 여튼 지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1위가 USDT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이슈를 점검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기승전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실은. 예. 사실 실버게이트 터지고 나서 예. SBB 파산까지 겹치니까 지난 10일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어요. 야 이제 만 어쩌고는 안 보나 했더니 다시 봤거든요. 12일까지도 2만 달러 부근에서 한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갔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13일 날 10%대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만 4천 달러 돌파했고요. 네. 왜 올랐지? 음. 라는 의문이 다들 드는 궁금해하고 거죠. 있어요. 네. 예. 근데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격 설명은 사후적입니다. 음. 사후적으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건데요. 네. 자,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자라고 네. 하면 첫 번째가 유동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어쨌든 SB 파산으로 인한 스타트업, 은행업계 연쇄도산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예. 돈 주기로 했잖아요. 음. 다 보장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이게 이제 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24,000달러에서 다시 거래가 되는데 미국의 CPI가 발표한 직후에 네, 소비자 물가. 네, 맞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라는 논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3월 FOMC에서 다 빅스텝을 예상하는 전망이 더 많았는데 앞서는 그랬죠. 네. 근데 이게 확 밝아져서 네. 지금은 동결 전망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고 좀 유동성을 늘리는 거 아니야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 비트코인이 사실 시장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 실제로 CPI 발표 전에는 24,000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CPI 발표 이후 단숨 26,000달러를 돌파했다가 지금은 다시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가 바로 기존 금융권의 사고가 터졌잖아요. 기존 금융권, 전통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됐다.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이자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은행 실패하지 않았느냐. 비트코인을 믿는 투자 집단이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보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일종의 반성 및 뭔가 이것을 뭔가 어떻게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나온 거잖아요.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 봐라 금융 시스템 문제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인 비트코인이 각광받고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세 번째가 그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 네, 네.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른바 네. 숏을 그러니까 매도 네.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비트코인 이렇게 오르니까 이거 빨리 사서 갚아야지 손실을 줄일 수 있잖아요. 네, 소위 이제 증시에서 숏 스퀴즈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키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이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사실 논란이 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아요. 왜 그렇죠? 이 예.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야 거 봐라 다 실패한 거잖아.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가 비트코인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진단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은행이 위기니까 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있는 자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내가 가질 수 있는 비트코인으로 피신한 거 아니냐.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더 몰릴 수 있다라는 예. 전망이 있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해시드 창업자인 김서준 대표 이 트윗을 올렸는데 이걸 네. 보니까 이번 뱅크런 사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썼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뱅크런 사태에서 보는 게 뭐냐면 은행에 예금을 아무리 많이 넣어놔도 은행 문을 닫으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자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돈에 대한 온전한 주권을 갖고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유랑 두 번째 이유는 약간 모순되는 것 같아요. 유동성에 되게 민감하다고 맞아요.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금이라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둘은 좀 약간 모순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째가 약간 논란이 된다라고 예. 말씀드린 이유가 근데 요거는 약간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설명인 거고요. 예. 근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이런 메모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전통은행 시스템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은행 없이도 구동이 가능하지만 예. 비트코인 가격과 구매력은 중앙은행 정책의 영향을 받아왔다.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는 은행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얘기네요, 네, 결국. 그 얘기 예. 아까 말씀하신 점.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이 아니라 투기 자산이다라고 이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왜 CNBC 인기 프로그램 매드머니 있잖아요. 네. 그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야 비트코인이 급등한 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건 조작이야. 어떤 그래요? 세력이 네. 밀어 올린 거야.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을 다 팔았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 여러 가지 가격이 얘기들이 나오네요. 많이 예. 오다 보니까요. 그게 이제 전 세계 자산을 시가총액 순으로 쭉 나열한 게 있어요. 예. 당연히 시총 1위 자산은 금이거든요. 한 12조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예.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 대비해서 한 3.7%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 메타보다는 많고 테슬라보다는 적은 전 세계 자산 가운데 시총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 비트코인까지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하고 네. 마치도록 하죠. 예. 시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터져서 밤잠 못 이루실 것 같은데요. 투자해서 뭐 합니까? 투자해서 성공하면 우리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 투자가 음.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투자가 좀 돼야 되는데요. 맞아요. 예, 자, 편안한 투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 마칠 시간입니다. 코인 파헤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